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어제 검찰 인사 있었는데 총장님과 충분히 사전 조율 거친 게 맞습니까?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인상과 갈등설 비춰주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규모나 시점 등도 예상 못하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인사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김 여사 수사 방침에 향후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요, 총장님.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습니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입니다. 후속 인사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지도 궁금해하는데요. 제가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총장님 임기 이제 넉 달 남았는데 그 전까지 수사 마무리하겠다는 혹시 좀 있으실까요?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공직자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 직분, 소명을 다할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남은 임기는 끝까지 소화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직자로서, 검찰총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명과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우는 줄 알았습니다. 14일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에 대해 기자가 이 총장에게 물었는데요. 그는 7초간 말을 하지 못하고 멍 때렸습니다. 찰나의 순간 5만 가지 생각들이 교차했겠죠. 그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모 정관예우 변호사라도 해먹어야 하니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을 텐데요. 하지만 표정에서 목소리에서 이미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얼굴로, 목소리로 무지막지한 쌍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그런 거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게 윤석열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을까요? 차라리 대차게 치고 나가 3개월 안에 김건희 수사를 마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한데요. 구겨진 자존심, 무너진 자존감, 평생을 검찰에 문바쳐왔던 자신에게 모욕감과 자괴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냥 윤석열이 했던 것처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며 차기 대권 주자도 한번 꿈꿔보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한데요. 물론 국민들이 두 번 다시 검찰에게 속지는 않을 테지만 말입니다. 지난 4월 30일 고등법원에서 정부가 입학 정원을 결정하게 된 배경, 즉 과학적인 증거와 관련된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정부가 2,000명이라는 특정한 숫자를 결정을 했고 도대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선전포고하듯이 기습적으로 발표했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으로 그동안 꼭꼭 숨겨져 왔던 기록을 이제야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자료에 검증을 하면서 저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천 장의 근거 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는 없었습니다. A4 용지로 썼을 때 3문장이면 끝나는 근거가 다였습니다. 기존 보고서 재탕 외에 재판부가 성명으로 요청한 정원을 결정한 새로운 객관적인 용역 연구나 검증도 전무하였던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회의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2,000명을 정원한 근거는 논의된 바 없었고 2월 6일 보정심 끝난 직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유일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2,000명이라는 숫자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한 숫자입니까? 물론 저희는 행정소송이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의 내용과 근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한 결정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자료를 취사 선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과학의 영역에서는 퇴출되어야 되는 행위이며 문명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국가의 중요한 대계는 주술의 영역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근거와 치열한 논쟁,
토의를 거쳐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결정한 정책이 우리의 아들과 딸, 그리고 아직 얼굴도 모르는 후대 그들의 피해로 돌아가서는 절대 안 되어야 합니다. 12일, MBC가 단독으로 의대 증원 제출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2,000명 증원이라는 정부의 정책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러니 누군가가 내린 결정이라는 말이 과학적 근거 없는 주술의 영역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주말에 정부로부터 받은 근거 자료에 관심이 높았는데요. 모두가 대체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대체 뭔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이날 MBC가 정부의 제출 자료를 입수해 분석했는데요.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처음 언급한 건 지난 2월 6일이었습니다.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발표 직전 자신이 주재한 보건의료 정책 심의위 회의에서도 이 같은 계획을 제안했는데요. MBC가 입수한 회록에 따르면 조 장관은 당장 5천여 명이 모자란 의사 수가 2035년도에는 10,000명이 부족해질 거라는 전망을 토대로 2025년부터 2천여 명을 증원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 증원 규모가 갑자기 장관 입에서 등장하자 일부 위원들은 격양된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한 의원은 전문위원회나 토론회 없이 이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회의 뒤 브리핑에서 2,000명이라고 발표할 것인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어 2,000명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으로 많이 늘린다는 의미에서 나왔는지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고도 지적했는데요. 또 다른 위원은 지난 2018년 폐교 당시 정원을 떠맡는 다른 학교에 큰 혼란을 겪게 했던 서남대 의대를 거론하며 그런 학교를 20개 이상 만드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49건의 의대 증원 관련 자료 중 2,000명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문서는 이 보정심의 회의록이 유일한데요. 회의록 유무, 작성 여부 등을 두고 의료계와 신경전을 벌이던 의료 현안 협의체 역시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뿐이었습니다. 각 대학의 증원분을 나눠주는 세 차례의 배정의 회의는 당초 약속했던 참석자 명단 없이 요약본만 내놨는데요. 그마저도 대학별 증원 규모 등 핵심 사안에 대한 결정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니 천공의 주술의 숫자 2,000명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행된 정책에 등장한 가장 많은 숫자는 2,000명이었습니다. 천공의 이름이 이병철에서 개명 후 이천공으로 바뀐 게 우연이었을까요?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이러니 무속의 나라, 천공의 나라, 주술의 나라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과거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친일 정권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 정도로 노골적이진 않았습니다. 굴종도 이런 굴종이 없습니다. 친일 정권을 넘어 종일, 숭일 정권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든든한 지원에 일본 정부는 자신감을 얻었나 봅니다. 선을 넘고 있습니다. 네이버로부터 라인 야후 경영권을 뺏으려 합니다. 일본 기업에 넘기라고 압박합니다. 라인이 어떤 기업입니까? 일본에서 메신저로 1위입니다. 대만과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시장에서도 국민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그 시장과 기술력, 데이터를 몽땅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속수무책입니다. 무능력과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사태를 주도하던 일본 총무성 장관의 외고조부가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조선 침탈의 선봉장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입만 열면 외교를 통해 경제 영토를 확장하겠다고 자화자찬해왔습니다. 라인 사태를 보면 무엇을 확장했다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보 영토를 빼앗긴 것 아닙니까? 혹시라도 라인 경영권이 일본 기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디지털 갑진 국치로 불릴 것입니다. 네이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 혁신당은 왜 사태가 이 지경이 되었고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일본과 외교에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일본 총리와 친구 맺기,
오므라이스 접대받기가 전부 아닙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수치스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겠습니다. 함께 오므라이스를 먹은 일본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앞으로 또 그러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경로하십시오. 우리 국민의 자존감, 우리 영토와 주권을 지킬 의지와 능력이 없으면 스스로 결단하십시오.